자, 오늘 살펴볼 건 바로 이 매운 라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라면인데 어느새 기술 조절이가 할 정도로 뜨겁고 또 변동성도 엄청난 자산이 됐거든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사실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봐야죠. 아니, 대체 어떻게 라면 한 봉지가, 그것도 평범한 인스턴트 라면이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걸까요?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근데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자, 보세요. 179억. 감이 오시나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전 세계 인구의 2배가 넘는 수치인데 바로 틱톡에서만 해시태그 불닭, 해시태그가 조회된 횟수입니다. 이게 그냥 유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이제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식거리, 야식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월가의 분석가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식품계의 붉은 반도차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성장세도 엄청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원한 파티는 없잖아요. 이 뜨거운 열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 싶었을 때 갑자기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2024년 9월이었죠. 사상 최고가를 막 찍고 모두가 환호하던 그 순간 삼양식품 주가가 불과 몇 주 만에 20%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들 처음에는 미국이 관세를 새로 매긴다더라, 그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니까 이건 그냥 너무 뜨거워진 시장에 한번 식어가는, 건강한 조정이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관세 쇼크에 대해서 떠들었죠. 비용이 한 15%는 오를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재밌는 건 회사 반응이었어요. 그래? 그럼 가격 올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넘길 자신감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회사의 펀더멘털, 그 내재된 힘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셈이죠. 자, 그럼 그 힘의 원천이 대체 뭘까요? 그걸 알려면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 성장 엔진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1조 원. 이게 2025년 딱 6개월, 반년 만에 벌어들인 매출입니다. 회사가 생긴 이래로 반기 매출이 1조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죠. 근데 이렇게 잘 팔리면 물량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자, 바로 이 숫자가 그 답입니다. 8억 3천만 개. 새로 돌리기 시작한 밀양 이 공장에서 1년에 이만큼 더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아무리 폭발해도 걱정 없다. 이런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남는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말 그대로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냥 많이 파는 수준을 넘어서서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벌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 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끌어당기는 힘과 또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말 그대로 역풍이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일단 마진을 깎아먹는 관세 문제 있죠. 그리고 덴마크에서 갑자기 리콜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각 나라의 식품 규제도 있고요. 게다가 밀가루나 팜유 같은 원자재 가격은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성장의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등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는 순풍이 불고 있어요. 바로 K푸드를 국가적인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는 정부의 지원, 그리고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 K컬처의 엄청난 후광 효과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류 같은 문화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적인 경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케팅부터 물류, 심지어 지적재산권 보호까지 정부가 나서서 2030년까지 식품 수출 150억 달러를 만들겠다. 이 계획의 한가운데 바로 삼양식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 슬슬 나오는 얘기 있죠. 주가 300만 원 간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일까요? 증권사 분석가들이 내놓은 걸 보면요. 앞으로 1년에 대해 크게 3가지 길을 그려보고 있어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주당 한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차트를 보면 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폭발적으로 오르는 불시나리오나 반대로 예상치 못하게 꺾이는 베어 시나리오 모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쳐주느냐, 그 기대치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는 그야말로 꿈의 숫자가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2, 3년 안에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관문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삼양식품의 주가를 둘러싼 이야기는요. SNS 바이럴을 타고 이뤄낸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아주 현실적인 위험,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싸움,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불닭이라는 현상이 과연 코카콜라처럼 100년간은 글로벌 제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그 매운맛이 식어버릴 그저 한때의 뜨거운 유행으로 끝나게 될까요?